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공청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어린 학생 말고 조금 큰 어린이를 발언자로 모시고 죽음 교육을 어떻게 받고 싶은지, 또 언제 죽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좀 돌아가면서 들어보고, 듣고 나서 또 참여자들, 방청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늘 정홍숙 선생님께서 이제 어린이 죽음 교육에 대한 책을 아주 오래전에 번역하시고 또 웰다잉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정경숙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까리타스 수녀님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또 까리타스 수녀님과 그 밖에 방청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네, 준이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학 언제 요즘, 하나요? 저는 곧 있으면 다다음 주쯤에 합니다. 네. 방청회 나가고 나서 누군가한테 방청회, 나 이런 방청회 나가서 발언했어. 그런 이야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가족 말고? 어, 저 말일까요? 네. 어, 약간 친구들한테 살짝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 친구들이 엄, 뭐라고 해요? 어, 엄청 유명한 옥스퍼드 교수님이랑 제가 토론을 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토론했냐고 물어보던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 자기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학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해주냐고 생각을 해봤대요. 오, 그래요. 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 저도 잘은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네. 이런 교육이 어린이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어린이들에게 맞춤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태율이는 공청회 끝나고 뭔가 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어요? 죽음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보기도 했나요? 어, 죽음에 대해 생각했었던 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아,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선생님이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태율이가 평소에 해왔던 생각이나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네. 어린이들은 마이크를 아예 켜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우 어린이 잘 지냈어요? 네. 네, 지우도 방청회 끝나고 누군가랑 이 죽음 교육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네. 아, 왜 안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 잊어버렸어요. 오늘 하고 나면 친구들하고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온이 잘 지냈어요? 네. 네, 가온이는 방청회 끝나고 누군가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나눠본 적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가족들이랑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많이는 네. 안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생각은 해봤는데,
얘기는 안 설명이 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그 끝나고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음, 교수님, 뭐, 지금 녹화가 눌러진 상태인가요? 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두 네. 번째 공청회잖아요. 네. 어린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학교나 사회나 부모님이 왜 가르쳐야 하나? 그리고 가르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 또 이 죽음 교육에 대해서 찬성하나 반대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태율이 3학년, 그다음에 지우 4학년이죠? 네. 네, 지우 4학년, 그다음에 준이 6학년, 가온이 저 중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네, 네, 가온이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이럴 때 죽음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다. 근데 좀 학교나 부모님한테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해서. 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던 적 있을까요? 네, 태율이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죽음에 대해 생각했던 일이요? 네, 뭔가 궁금한데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 경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래서 네. 물어본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어떤 태도로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어, 왠지 엄마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 것 같냐면,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잘 모르겠다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엄마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걸 어디로 가는지 못 봤잖아요, 엄마가. 인터넷에도 안 아, 나왔고, 그런 건. 만약에 학교나 엄마나 또는 학교 밖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다,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겠어. 또는 꼭 가르치는 게 아니라도 이러이러한 시간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는 엄마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책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말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데리고 가서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어떤 그 밖에 지우가 생각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꼭 가르쳐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우는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을까요?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면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르쳐 주는 것, 아니면은 영화를 보여주는 것, 아니면 유튜브를 보여주는 것, 아니면 친구들끼리 토론하는 것, 그 밖에 또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우는 어떤 방법이 좀 더 마음이 가나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영화. 지우가 본 죽음이 나오는 영화 있었나요? 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 지우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책으로 봤어요. 책으로 읽었어요. 네. 우와, 책도 있었는데. 책 어땠어요? 음, 안 좋은 무섭지 말을 않았어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뭔가 깨닫게 되는 거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봤어요. 네. 지우는 영화가 좋겠다는 거죠? 네. 음, 혹시 코코라는 영화 봤어요? 네. 네. 코코라는 영화 어땠어요? 상상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음, 그 영화를 학교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 내가 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받는다면, 꼭 해야 한다면, 이제 꼭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또는 뭐 한 가지가 꼭 아니어도 되고, 이런 방법은 이런 점이 좋을 것 같고, 저런 방법은 저런 점이 좋을 것 같다. 준이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네, 약간 말로 설명을 해주거나 네, 영어로 보여주면은 네, 보거나 듣기만 하고 약간 좀 네, 생각은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네. 책을 보여주는 게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올 것 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설책이요? 아니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약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되는 책이 아니라 약간 네, 그냥 죽음은 이러이런 거야. 네. 뭐 이렇게 적당히 설명해주는 그런 적당히 설명하면서 또 그렇게 뭔가 무서운 느낌이 안 들면서 네. 아이들 빨리 연령 기준에 맞는. 아, 그러면 책 중에는 글책이 있고 그림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준이는 더 추천하고 싶은가요? 만약에 네,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하려면은 그림책에 맞는데 뭔가 약간 네, 더 깊게 이해를 하려면은 네. 그림책 같이 많은 장이 있는 음. 글책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글책과 그림책을 같이 봐도 좋겠네요. 준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가온이는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꼭 해야 한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요? 약간 제가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네.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음, 토론을 하거나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이나 자신의 생각을 모으면서 찾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는 게 제일 참여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화나 영상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더 좋긴 하지만, 네. 별로 그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영화 골랐어요. 영화. 근데 영화는 그 학교 시간 안에 보기가 좀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화를 잘라서 볼 수도 있겠죠. 몰아보기 같은 거 봐도 괜찮을 것 몰아보기.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가온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나누는 게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 제가 가온이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은 건가요? 네, 맞아요. 예.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이 얘기 나누지 않고 그냥 영화만 보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으로 서로 얘기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 훨씬 영화 본 그 시간이 의미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자, 그러면 혹시 그 밖에 영화나 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방법, 이런 거, 책 어떤 방법에서 이러한, 그걸 매체라고 하는데, 영화, 책, 뭐 유튜브, 그림책, 이런 거 말고, 죽음에 대해서 배울 때 지금 나온 이야기가, 우리 말을 좀 나누면 좋겠다. 토의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만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치유는 토의하는 이 죽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더 네. 자세히 알려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의견을 나눠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만약에 의견을 안 나누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준다면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토의하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혹시 친구나 또는 TV에서나 책에서 어떤 죽음에 대한 장면을 종종 보게 될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거나 또 주변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준이는 어디에서 그런 걸 보통 접하나요? 내 가까운 가족이 죽는 것 말고 죽음을 어디에서 접하게 되나요? 저는 약간 좀 곤충을 키우거나 음, 아니면은 무덤 같은 무덤. 그런 데서 네. 사람이 그 죽어가는 거. 굳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교육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음, 뭐,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이 친구가 학교에서, 엄마를 잃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 또는 청소년, 가온이 네, 내 친구가 엄마를 잃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그 당사자만 뭔가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아니면 그 당사자와 학생들 전체, 그 반 아이들 전체를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아니면은 뭔가 그런 그런 일에 닥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교육하고 전체가 다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궁금한 것들을 얘기 나누고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모두에게 다 가르쳐 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성교육할 때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
교육도 하고. 그런데 그 사안이 발생한 아이에게 또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이다. 그러면 내가 엄마를 잃었다.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똑같이 친구들이랑 받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나를 특별한 대상으로 뭔가 돌보고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만약에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태율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수업 끝나고 방 네. 가고 한 그때쯤에 뭐 어떻게 해주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땡땡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에게 뭔가 도움이 안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는 면이 더 있을까요? 혜율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돌아가신 제가 말한 친구를, 네. 제가 말한 게 도움이 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말해보라고요.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아, 같은지.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얘들아, 경인의 엄마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선생님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것을 친구들이 알면 좀, 그걸 숨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태율이는 어떤 입장이에요? 뭐, 내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숨기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다 알고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어요? 숨기고 싶어요. 아, 어떤 면에서 숨기고 싶어요? 음, 그냥, 네.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뭔가 친구들이 나를 특별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까 봐 그럴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를 따로 불러서 특별한 어떤 돌봄 교육을 시켜주고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고 나를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겠다 했을 때, 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약간 좀 나중에 들키면은 오히려 더 약간 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먼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음, 약간 좀 그래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위로받고 싶기도 네. 하고 숨기고도 싶지만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걸 지금 말하는 게 좋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돌아가신 친구들 보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거는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도 뭔가 알려지는 게 약간 주저된다는 이야기죠? 네. 네. 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친구의 경우를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려주면 좋겠어요. 지호는 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또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무척 힘들어서 선생님이 따로 남겨놓고 위로해주고 또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지우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음, 그렇게까지 너무 특별하게 대접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친구들을 다 대접해주다 보면 교육이 소홀해질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 친구가 학교 오는 게 힘들고 학교 생활이 지치고 어떤 학교 오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때 교육 말고 뭔가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선생님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온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잃은 친구에 대해서 학교가 특별히 돌봐주고 또 죽음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맞춤으로 뭔가 교육을 시켜주는 것. 음, 일단 저는 당사자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그 친구가 평소에 뭐 친구들이랑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얼마나 학교에서 편하게 지내는지에 따라서 그 네,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그렇죠. 선택은 당사자의 선택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네, 교육은 뭐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그 주변 친구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학년 전체나, 뭐 음, 학교가 작다면 학교 전체나, 그렇게 교육을 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를 밝히지 말고. 음, 음, 만약에 여러분 지금 특별한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엄마를 잃었거나 친구가 엄마를 잃었을 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는지 물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그냥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성교육 하듯이 학교 폭력 교육 하듯이 뭔가 우리에게 다 같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교육을 꼭 해야 한다면, 꼭 해야 한다면, 우리는 영화로 했으면 좋겠다, 뭐 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교육을 할 때 누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은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또 외부에서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신 분들, 또는 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학교에서 죽음 교육을 해주면 좋겠는지 꼭 해야 한다면, 네. 혜율이는 누가 그런 죽음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죽음 교육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담임쌤 말고, 네. 굉장히 특별한 생각인데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시게 됐을까요? 담임 선생님은 왠지 죽음에 대해 공부할 생각 없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럴 것 뭔가 같으세요. 특별히 공부하신 분이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이의 의견은 어때요? 아, 저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뭔가
조금 더 친숙한 선생님이랑 하면은 약간 음, 좀 더 놀라지 않고 좀 더 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유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저는, 그런 네. 저는 특별 선생님이 와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별 선생님이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하신 분이요. 그런 선생님이 와서 해주신다면 담임 선생님이 하는 거랑 좀 뭔가 다를 걸로 기대가 되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가온이는 누가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온이한테 그 전에 학교에서 지금 요즘에 그 받는 교육, 교과 교육 말고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음,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나? 목요일 날 성교육 했고, 그 음, 다음에 무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뭐 그런 것도 하고, 근데 막 보통 원래 6교시를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면은 7교시까지 연장해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친구들이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주중교육 한다고 7교시 수업을 해야 된다면 모든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교과 시간에 그런 교육을 따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과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게 된다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시간을 따로 늘려서 하는 건 저도 반대고요. 꼭 해야 한다면 어떤 교과와 관련 지어서 도덕 시간 또는 뭐 윤리 시간, 뭐 창체 시간 또는 국어 선생님은 국어 시간 안에서, 사회 선생님은 사회 시간 안에서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음, 지금 하고 있는 성교육 어때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나요? 저희는 유튜브 라이브로 전교생이 다 봤어요, 한 번에. 강사님이 유튜브에서 하는 거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놓고 봐요? 강사님이 실시간으로 해주셨어요. 실시간으로. 그럼 유튜브가 아니라 실시간 영상, 방송 수업이네요. 쉽게 말하면. 네, 그냥 각자 유튜브 들어가서 각자 보기도 하고, 뭐 음, 어떤 반은 한 번에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나요? 그냥 보고 끝나나요? 보고 끝났어요. 아, 보고 끝나는 교육이 죽음 교육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보고 끝나는 교육과 그냥 아이들의 보는 건 좀 덜 보더라도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에게 묻고하는 그러한 교육 중 어떤 게 더, 어, 가원이는 마음이 좀 가나요? 저는 후자요. 왜냐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수업을 하고 교육을 받았다면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의 의견도 들어봐야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죽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 그런 거 하나요? 들어보신 분? 초등학교는 지금 안 하고 가온이 자살 예방 교육 45분 하나요? 아, 하긴 했는데, 네. 자세히 뭐 생각해. 했는지 잘 몰라요? 외부 선생님이 네. 들어와서 45분 수업했어요. 어땠어요? 아, 음, 그냥 솔직하게. 솔직히 좀 많이 재미없었어요. 왜냐면,
막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전혀 없었고, 그냥 45분 내내 선생님 설명만 들었고, 그리고 거의 다 아는 내용이라서 막 그렇게 음, 새롭게 배우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씩 줬잖아요. 음, 그럼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그 교육 안에서 내 의견도 내고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는 게, 다 내 어린이의 공통점인데,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지만,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서 죽음을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조금 가르쳐요. 조금 가르치는데, 어,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 또는 학교 밖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어떤 점이 장점이 되고 어떤 점이 우려되는 점이 있나 부모님들이 한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네, 준이는 엄마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고 어떤 점은 좀 살짝 우려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집에서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은 약간 좀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약간 집에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낯설 것 같아. 네, 엄마랑은 뭔가 내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나의 의견을 막 이렇게 말하고 토의하고 그런 게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엄마랑 평소에는, 평소에 살갑게 지내는 엄마랑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고 공교육의 장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자, 태율이는 엄마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고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될까요? 어, 일단은 좋을 것 같은 점은 집에, 집에 있어가지고, 예, 학교에 있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네. 걱정되는 점은 왠지 뭔가 대, 왠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크게 엄마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아, 엄마한테 크게 그게 기대할 게 아니라 없다. 알고 있는 게 조금 많을 것 같다고요. 네. 네, 많다고요? 아, 네, 많다고. 네, 많을 것 좋네요.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태율이는 죽음 교육을 꼭 해야 한다면 학교에 가서 받고 싶어요? 집에서 받고 싶어요? 집에서요. 아, 그래요. 춘이는 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온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들어볼까요? 음, 그러니까 받는 원하는 장소, 방법. 원하는 토론도 방법, 하고, 토의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 그런 좀 친구들이 많다면, 뭐, 한 학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음, 얘기를 조금 하다가, 또 뭐, 음, 영화나 영상을 보고, 모즘을 짜거나, 뭐, 한 반? 그 정도로 질문을 만들고, 같이 얘기해봐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우와, 참여율도 좋고, 제일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상적인 죽음 교육의 한 차시를 가온이가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성교육을 할 때도 학교에서 성교육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어른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죽음 교육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다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교육이 이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른들이 준비해서 여러분의 궁금함도 해결하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다 써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서 해도 좋고 그 시간에 해도 좋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자, 태율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들어보고 또 죽음에 대해서 영화를 보거나 또는 그림책을 보거나 그냥 글책의 어떤 일부를 보고 저마다 질문을 학생들이 스스로 써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토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이든 특별히 전문가가 와서 하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주고 들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는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교육이 어떨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들 늦게까지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해보기 어려운 어른들과 함께 공청회에 참여해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의견을 이야기한 이 경험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서 훌륭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고 또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 네 분에게는 선생님이 아주 좋은 그림책을 따로 연락을 드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가 잠깐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께 주소를 물어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은 계속 있고 싶은 분은 계속 남아 계시고 제가 질문을 좀 네, 할 게 있었는데요. 네, 네, 좋아요. 어린이들한테 제가 좀 묻고 싶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너무 재밌어갖고 그 이후에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냥 유튜브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제가 집에서 봤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었고요. 우리 준이, 태율이, 그다음에 가은이, 지우한테 묻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 앞으로 일생을 거쳐서 하고 싶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만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준이부터 먼저.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걸 하고 싶다. 저는 일단은 세계 최고의 로봇 과학자가 돼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사심이 담겨진 엄마가 어릴 적부터 원하셨던 로봇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좀 코로나 같은 질병이 안 생기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심이라는 게 로봇가 무슨 뜻이죠? 사심이라는 게 없다? 약간 좀 제가 마, 마음이 좀 많이 원하는 거라고. 진짜 제가 사실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 그 사실적으로 좋아하는. 가짜 거짓 같은 거 아, 하나도 그게 없고. 아니고 진심이 담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태율이는 살면서 일생 세계를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과학자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가은이는 가장 제일 하고 싶은 거 세 가지? 뭘까요? 일단, 중학생이니까 좀 다른가요? 첫 번째로는 지금의 장래희망과 지금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고, 예, 그게 궁금한데 이게 뭘까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 공무원? 유엔이나 그런 산하 기구에서 일하는 걸 꿈꾸고 있고, 지금 계획한 삶 같은 건 지금처럼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지금 하는 것처럼 딱히 별 걱정 없이 재밌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하기. 제가 그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조금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교정하고 있고 막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평소에는 뭐 운동도 되게 좋아하는 운동도 있었고 그래서 잘 몰랐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음. 악기를 뭔가 제 몸처럼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작곡도 해보고 싶고 그런 그쪽에도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악기를 제 몸처럼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이유로 10년밖에 이제 못 살아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준이는 바뀌나요? 10년밖에 못 산다 했을 때? 어, 10년밖에 못 산다고 해도 뭔가 약간 제 꿈 같은 거나 제가 원했던 거는 달라지지는 않고 약간 마지막까지도 요 꿈을 한 번이라도 이뤄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로버트 만드는 거. 네, 세계 태율이는, 최고의 로봇가. 예, 태율이는 저는 10년 어 남았습니다. 10년 남았으면은 공부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놀기만 할래요. 놀고 알겠습니다. 먹고 자고만 할래요. 저는 네, 공부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요. 때려치고, 또 뭐, 두 가지 더. 그 다음에요. 10년 동안요. 세계 일주를 할래요. 세계 일주요.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음, 네, 이렇게 세 가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은이는 10년이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학교 계속 다니고 재수 안 하고 대학에 붙으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반? 그렇죠. 그 대학에 정도 들어가서 제가 1년밖에 안 남죠. 근데 그 시간에서 얻는 즐거움도 있고 목표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10년은 하고 싶은 걸 다 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저도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또 학교는 다니고 싶고 적어도 중학교는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하고 싶고 그리고 음. 나서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더 찾아서 그렇게 10년 보내고 싶어요. 특별히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10년간 하고 싶은 거? 10년 동안에 어, 하고 싶은 거?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질문.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상상입니다.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1개월밖에 안 남았어. 자,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뭘 하고 싶어요? 세 가지만 한다면.
준이. 태율이 좀 만약에 있다가 1개월밖에 못 산다면은 3개월이라고 일단은 합시다. 3개월. 아, 3개월이 남았다고 하면은 아까 일단은 친구들한테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 뒤에 죽는다고 일단 먼저 말하고 가족들한테도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약간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싶습니다. 약간 그 평소에 사지 못했던 거, 비싸서 부담이 됐던 것들을 사고 싶고, 그게 그리고, 뭘까요? 그리고, 그게 뭔가요? 아, 지금 있어요? 플스5요. 응? 뭐지? 플스 5? 아, 그것은 개인기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좀 별거는 없지만 뭔가 과, 과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과학은 안 하고 뭔가 싶어요. 약간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누워가지고 뭘 과한 하고, 것을, 예, 과한 것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뭘 이렇게 지나치게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 뭔가를 그런 하고 뜻이군요. 싶다는 이야기죠. 뭔가 약간, 네, 그렇습니다. 음, 그냥 네. 편하게 생각하면서 남은 3개월을 정리하고 싶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음, 갈 땐 가더라도 편하게는 가고 싶다. 예, 예. 이 뜻입니다. 갈 땐 가더라도 편하게 하고 싶다. 오늘의 모토로 이렇게 삼으면 되겠습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 태율이 저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바로 바로 암 치료하려고 수술 받으러 갈 거예요. 네. 어, 그렇게 해서 근데, 치료되면 뭐 계속 사는 거고요. 네. 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미안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3개월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이에 뭘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거,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부 다 때려치고. 하고, 그냥 놀다가 나중에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냥 죽을래요. 멋있습니다. 예. 공부 다 때려치우고, 예. 자은이는, 저는 일단 만약에 지금부터 3개월이라면 이제 이번 주가 방학이어서 방학은 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에 내가 원하는 나의 장례식 목차를 쫘라락 적어두고 듣고 싶은 음악이나 진행 방식 이런 거 다 적어두고 그 일주일 동안 친구들한테도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와서 꼭 뭐 노래를 불러달라거나 춤을 춰줘라던가 그런 부탁을 하고 그때 또 방학하면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가족들이랑도 여행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잔뜩 먹고 그렇지만 원래 일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예. 지금 가은이 어린이는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여행 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준이하고 태율이한테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엄마 아빠하고 무슨 같이 여행 가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준이, 태율이, 필요한 거요? 네. 엄마 아빠하고는 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태율이 먼저. 같이 뭐, 그거,
죽기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 음, 준이는? 저는 평소에 부모님이랑 누나가 그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못했던 걸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 우리 가족이 시간 없어가지고 보드게임을 못 하는데 엄마 나 3개월 뒤에 죽어. 나 빨리 보드게임을 해야 돼. 하면 엄마가 그래 알았어 하면서 가족이서 다 같이 보드게임 같은 걸 하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 그런 대답을 들었네요. 물론 오늘 준이하고 태율이하고 가은 어린이한테 그 질문한 건 그냥 가상적인 질문입니다. 3개월이나 1년 다. 어, 한 가지만 더 좀 묻고 싶고 끝나고 싶어요. 죽는 게 무서운가요? 안 무서운가요? 무섭다. 안 무섭다. 어, 우선 저는 준이부터. 예. 저 반반인데 괜찮습니까? 반반이란 게 있을까요? 근데 주인이 약간 자신한테 솔직히 물어보면 무섭거나 안 무서운 거 둘 중 하나 아닐까요? 그 사람은 때가 되면 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내가 꼭 죽어야 하나 이런 거에 좀 무섭습니다. 그러면 무섭다는 그 이유가 더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죽는 게 무서운 거죠. 네, 저도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남았고 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약간 좀 허무하게 죽는 거는 세상에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무서운 것보다도 허무한 거죠. 예. 네. 혜율이는 죽는 게 무서운가요? 아니면 안 무섭다?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면 됐어요. 어, 안 무섭다. 근본적으로 안 무섭다. 예. 조금 안 어떻게 산, 무서워요. 어떻게 아, 사느냐가 조금 문제다.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요. 어떤 20% 점에 무섭고 80%안 무서워요. 그럼 20%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가족과 영원히 헤어져야 되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가은이 어린은 저는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길게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죽음은 무섭다, 안 무섭다로. 근데 반에 34명이 있는데 저 혼자서 안 무섭다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뭐 경험한 사람도 주위에 없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섭다를 선택했는데 저 진짜 혼자서 무섭지 않다를 선택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엄마도 그렇고 뭔가 주위에 사람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집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꽤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냥 대화 주제로 되기도 어, 하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고 공부하고 알면 죽음이 꼭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무섭지 않다를 선택했었어요. 예. 집에서 그러니까 죽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무서움이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음. 그렇지만 길 가다가 차가 막 와서 그 교통사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막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못해서 이렇게 물에 빠져서 예를 들어 숨을 못 쉬고
죽는다면은 그런 것도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좀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죽음이니까 그럴 때는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다기보다는 좀 당황함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예, 죽어 있는 상태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죽는 순간의 그 과정이 무서운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준이, 태율이, 가은이, 어린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는 안 보이는군요. 지우한테도 묻고 싶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진행하시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면서 이 장이 참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세 어린이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죽음을 사유하는 어떤 일과 맞닿는 그 지점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일, 교사가 돼도 죽음 교육을 해야 되나? 로봇을 만들어도 뭔가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뭔가 그런 일들. 또 태율이도 어리지만 살면서 이 시간에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지우가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새 어린이, 준이, 태율이 그리고 가온이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드려요. 네, 남아 계실 분은 남아 계시고 또 뭔가 일이 있거나 바쁘신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화면 켜주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에서 10분, 한 50분 정도 되는데 마무리를 하려면 40분 정도 아니죠. 30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화면 켜신 정경숙 선생님께서 와 계세요. 정경숙 선생님은 어린이 죽음에 대한 책을 아주 오래전에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보다 훨씬 전에 아이와 함께 나누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을 번역하셨는데, 그 번역자 입장에서 물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책이 저자가 얼굴올만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영성가인데, 정경숙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죽음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만의 어떤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 3분 정도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85년에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시작을 해서 제가 90년대까지 쭉 계속 아이들에 대한 그 발달 수준에 따른 죽음의 준비 교육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쭉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들으면서 제가 논문은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 그 사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인지 발달에 대해서 또 아니면 아동의 죽음에 대한 경험 애완동물이 죽는다든지 부모가 죽는다든지는 죽음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이 그 아동의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했었는데 오늘 다양한 연령대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들으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80년대 또 90년대 지금 2024년이 되니까 이렇게 세월이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많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쓸 때는 그롤만이 쓴 아이와 함께 나눈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게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실제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에 너무 내용이 잘 돼 있어요.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애도 또 상실, 추도, 뭐 장례식까지 이렇게 다 터치하게 돼 있어서 또 거기에 또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걸 아이들하고 제가 지금 책 들고 있는 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지금 이렇게 돼 네. 있는데 어, 그 아까 그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는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기 좋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책은 아이들하고 맞춰놨는데,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장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관계가 좋을 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근데 너무 과장되게, 너무 허구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정직하고, 좀 진지하고, 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이 책에 깔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과 가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죽음이 시작과 있듯이 끝도 있고 또 자연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죽었을 때 어떻게 누구누구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주제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사람은 모두 죽는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 없다. 우리 이걸 이제 보편성이라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면은 돌아올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그 유아교육에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줄 건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노인들한테 또 한번 써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한 교육을 지금까지 제가 20년 가까이 이상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이 책을 갖고 이 동화책 나타난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림책이나 영화가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가 편안하게 잘 먹혀 들어가듯이 오늘 보니까 아까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영화나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들이 죽음을 설명하는데 교사들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어쨌든 죽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 논문을 쭉 써보니까 죽음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실제로 죽음을 당했을 때 죽음을 극복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연구하는 목적은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릴 적부터 죽음을 교육을 하면 생명에 대한 귀중함이나 또 생명에 대한 존엄성, 또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죽음에 접근에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그 삶의 변화는 저는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인교육이나 성인교육 해도 결국은 죽음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다. 이 생명을 보는 관점을 아이들에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사회나 사람을 접근할 때 얼마나 진지하고 사랑하면서 어떤 참을 추구할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을 키워주는 게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부모도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사도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먼저 이 두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아이들한테 죽음을 잘 설명해 들어가면 아이들이 멋지게 잘 변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다른 건 네.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그 책을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줄 때 그 안에 또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지침서고 부모들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아깝게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절판이 되는데 복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유영한 선생님이라고, 음, 안타깝게도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저산소증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위험한 고비를 계속 넘기고 12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유영한 선생님 화면에, 그 아이 유진이가 큰애였는데 유진이가 12살 때 이제 죽었는데
그 동생이랑 지금 같이 나왔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엄마랑 조금 이게 주고받고 한다고 해요. 유용한 선생님께 죽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들, 안녕하십니까. 네, 얘는 이제 저희 막내 아들, 7살이고요. 이주환이라고 하고요. 어, 저희 큰아들이 12살에, 만 12살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요. 근데 한 4살 정도부터 저희 아이랑 같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죠? 그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식물들이 사계절을 다 보내고 이제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거나 할 때, 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이제, 얘가 이제 형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형도 그러면, 응? 죽어서 흙이 되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뭐 형은 지금 그럼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사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저는 처음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아이가 굉장히 천진하게, 질문들을 해줄 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좋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 죽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대화를 굉장히 즐겨 하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록을 좀 해놓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죽으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러면은 엄마랑 헤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자기도 엄마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뭐 차에 뛰어들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헤어지는 게 더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지만,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 그거 좀 두려운 일이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 엄마도. 살다 보니까 너같이 예쁜 아이도 만나서 엄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일상의 그 장면들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뭐, 시간과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날과 장소를 정해서 앉혀놓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죽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좀 가볍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주제로 다루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의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달까요? 그래서,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는 또 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작가님의 문학 작품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4, 5세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해서 같이 이야기 나눈 적도 있었는데, 아이가 오히려 저에게 영감을 많이 주고, 어, 그래서 어쨌든 저의 죽음이 어떨지, 언제 올지, 그리고 4, 5세계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냥 이것에 대해서 나눈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네, 그거면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초등학교 친구들하고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그림책
가지고 갔을 때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고 뭐 선생님 저승사자예요 이러면서 왜 죽음 이야기를 저희한테 건네시느냐. 그래서 좀 거부감을 이렇게 가지다가 제가 책 몇 권을 보여줬더니 잠시만요. 아이가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하여튼 그 책을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는 굉장히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뭐 할머니 돌아가신 거 봤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둥, 뭐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궁금했는데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더 뭐 궁금했는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해줘가지고 막 더 궁금하더라는 둥 하는 그런 다양한 나 이렇게 궁금한 거 많아 하면서 막 아이들이 쏟아내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뭔가를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도 뭐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좀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걸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선생님이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저런 저런 생각들이 있단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서로 좀 장을 많이 열어주는 것이 소중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유영환 선생님께서 나중에 학부모 교육에서 좀, 먼저 그런 장을 펼쳐본 입장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주한이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엄은경 수녀님 계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께서는 지금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부터 죽음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어, 네. 어린이 때 죽음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살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살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제가 한 1년 정도 가족들과 어르신에게 죽음 교육을 통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와 인제 요즘 일어나고 있는 한 분은 다른 유니트에서 계시다가 인제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임종을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100 세가 넘으셨고 저희 요양원에서 7년 동안 사셨고 그런데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많이 임종하실 수 있고 그런 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임종이 점점 다가오고 어 자연 자 노화에 의한 죽음이기 때문에 좀 오늘 임종하실 것 같다가도 밤사이에 회복돼서 다시 인제 지내시고 이런 거를 아주 많이 반복하셨기 때문에 임종 인사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오늘 오셔서 가족분들이 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가실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지성인들인 거죠. 그런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 마지막 인사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별을 해야 될지
그거를 정말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정말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해서 고마웠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감사했다. 그리고 그때 이러이러한 거 정말 죄송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니까 조금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문화 안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의 교육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교육 그게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오늘 만난 이런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요양원에서 치매와 노인과 죽음과 이렇게 맞서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반갑고 네.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녀님만의 귀한 경험, 그게 언제부터 죽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오래전에 서울시청에서 이제 웰다잉 문화 운동을 좀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렀는데 이제 저도 이제 초대돼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스카이 대학, 다음 대학이라고 할 만한 교수님께서 아니 이제 제가 어린이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아니 지금 젊은 살날이 창창하고 이렇게 젊은데 왜 죽음 이야기를 벌써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은 언제부터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한 80쯤 돼서 하는 게 그때는 좀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대학에서 이 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편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죽음 교육이 계획되고 실시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온이 엄마가 오셨어요. 가온이 엄마 이미연 선생님께 이미연 선생님은 지금 특수학교 교사신데 선생님은 어린이 죽음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는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김미연이고요. 저 가온이 엄마고, 오늘 이제 두 번 가온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새로웠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아이의 이야기들을 듣는 게 새로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온이가 중1이니까 사춘기와 보조기가 같이 와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자충우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쇼핑몰에서 걷다가 보조기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플라스틱 갑옷 같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지 갑자기 벗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벗더니 딱 오더니 엄마, 나는 줄 때 이런 기분일 것 같아. 홀가분함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얘는 뭘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방금도 저는 되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공부가 헛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가 아까 서준이가 이제 얘기할 때 정말 편안하게 죽고 싶은 건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더니 또 가은이가 저한테 맞아 엄마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공손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아, 오늘 이 자리가 진짜 또 아이한테 이렇게 배우는 자리구나. 근데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 가은이는 가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엄마 나무 밑에 묻어줘. 아니면 어떻게 해줘.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영애 교수님 질문하셨을 때 아, 나는 좀 무서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가은 자기는 안 무섭다고 또 표현을 하니까 제가 아직도 저는 어린 스승 둘이 있어서 많이 배워야겠다. 즐겁게 삶과 죽음을 배워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은 선생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온이 부모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이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한테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 역시 학교에서 이제 30여 년 동안 교육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림책을 읽어줬는데 제자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죽음에 대한 그림책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저는 아이들을 정말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그런 죽음에 대한 사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아직 해보시지 않았다면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의 그런 면을 만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미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원예 치유 전문가이신 곽병희 선생님이 나와 계세요. 우리가 방법적인 면을 생각할 때 저는 곽병희 선생님의 원예 치유 방법을 보면서 원예와 죽음을 뭔가 죽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원예를 좀 들여와서 하면 왜냐면 원예는 식물에 한 사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뭉클해가지고 울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예 치료를 하고 있는 곽병입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대상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또 식물을 함께 심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르신들하고는 사실은 죽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이 80세가 넘으시고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을 제가 이 웰다잉 지도사 교육을 받기 전에는 사실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식물을 통해서 식물에 우리 꽃씨를 심으면서도 꽃씨가 자라서 이제 싹이 나오고 손을 딱 내밀잖아요. 특히 우리 구근 같은 경우는 손이 너무 예뻐요. 가을에 심어놓은 구근이.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식물의 삶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자연이고 식물도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들은 제가 주로 일반 학생들도 만나지만 특수아동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특수아동 친구들과 함께 또 그림책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이제 주로 제가 많이 요즘에 계속 읽어줬던 책들이 나 꽃으로 태어났어, 엠마 줄리아니의 그린 글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꽃으로 태어나서 서로 어우러지며 살고 결국은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꽃이 반드시 죽음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꽃으로 생이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물을 심으면서 식물과 함께 또 식물의 생애와 함께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꽃을 함께 심을 때는 아이들과 이제 다양한 꽃들을 함께 모둠 심게 할 때는 저마다 각자의 향기롭게 살아가는 다른 향기와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꽃정원에서 뭘 하고 싶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원에서 그냥 누워 자고 싶다. 그리고 뭐 축구도 하고 싶다, 달리기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허브들을 모아서 심으면서 또 허브의 향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프레드릭이라는 그 그림책, 우리 레오니온이 그림책 읽으면서 네, 색깔에 대한 이야기, 프레드릭이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으고 햇살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각기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 이제 각자의 프레드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하고요. 또 식물을 저는 친구로 생각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물을 심을 때는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얼굴을 항상 찾게 해요. 얼굴을 대화할 수 있게끔 막 그냥 마냥 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얼굴 찾아서 심게 하고 또 누런 잎들을 떼주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떼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걱정들이 있느냐. 그래서 조미자 씨의 걱정 상자를 또 같이 연결해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걱정 상자를 만들어서 걱정을 넣어서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감정 버리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앤 보이토피치 그 그림에 스티브 애덤스의 그림에 꽃이 피는 아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걸 꽃으로 표현하거든요. 매일매일 오른쪽 귀에 꽃이 피어나는 아이, 예, 그다음에 보름달이 되면 머리에 꽃이 피는 아이. 그래서 엄마가 예쁘게 잘라주면 학교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꽃을 장애를 꽃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장애가 이렇다, 우리 핸디캡들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색깔의 꽃, 다른 향기의 꽃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을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어, 원래 강의는 이제 다른 쪽 강의인데 가끔 한 번씩 제가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관련된 그림책을 갖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슬펐는데 울 기회가 없었는데 쌤이 이렇게 그림책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물과 사람은 다르지 않고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생과 죽음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임경희 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더 많이 알면서 또 현장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돼서 너무 저한테는 커다란 어, 좋은 기회를 또 갖게 됐고 너무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감동스럽게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 어려운 연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물의 한 사리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한 삶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만날 수 있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속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도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의 어떤 수업 방법에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김바다 작가님 혹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린이 죽음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 그 영상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뭐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연장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는 생각은 젊은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교육을 절실히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께서 알아야만이 그런 경우를 닥쳤을 때 이렇게 현명하게 좀 알려줄 수 있고 요즘 보면 이제 사건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경우도 많고 주변에서 보면 길 가다가 비온 뒤에 지렁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죽어 있기도 하고 날이 맑으면 말라 죽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죽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부모님 교육이 참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 동화로 잘 쓰여진 게 우리나라 책이 나와 있는데 기소영의 친구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이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부모님하고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안 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뭐 추억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찾아나가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력 있게 써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책 정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추천해드리고요. 어머니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을 놓친 세대들에게 제공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최근에 우리 옆집에 꽃수레 할머니가 살아요 라는 그림책이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독거노인인 거예요. 독거노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나의 죽음만 교육에서 다루게 되는데 나의 죽음, 내가 모르는 타자의 죽음, 또 사회적인 참사, 재난에 대해서도 공교육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옆집에 꽃수리 할머니가 살아요. 그 책은 어, 혼자 사는 노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혼자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런 이야기 나누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마음을 이끌어주는 게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선생님, 작가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공청회 때 발언자로 나와 주셨던 김혜숙 선생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죽음 교육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의견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고2 아들 쌍둥이와 중3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한국에서는 이제 유년기가 지나면 아이가 입시의 길로 들어서는 시간이 곧 오죠. 근데 우리 교육은 아이들조차도 아이들이 삶을 즐기면서 자라나도록 돕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내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국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이유가 미래의 사회적인 지위랑 매우 맞물려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교육이 우리 사회의 그 편견이라는 담을 더 높게 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압박하는 장치는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죽음 교육이 학교에서 또 다른
교과목이 되지 않도록 저는 죽음은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죽음이 가르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음, 아이들 초등학교의 죽음 교육은 유년 시절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씨앗이 인생이라는 땅에 터를 잡고 자라나야 할 그 기름진 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생명에 대한 사랑, 자연의 신비에 대한 사랑, 그 속에서 유년기를 보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시기가 자연스럽게 죽음 교육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저는 죽음 교육이 우리나라의 이 교육에 숨구멍을 틔우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최재천 선생님의 책에서 기억나는 문구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의 뇌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 생태계다라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육의 죽음 교육의 장을 자연 생태계에서 찾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유아숲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 그 발도르프 교육은 세상에 숲에 가기에 나쁜 날씨란 없다라고 하거든요. 숲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연이 변화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 들고 죽는 것, 그 사계절이 다 있다는 것을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나서서 강사로 가르치지 않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죽음은 또 다른 과목을 하나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 약점은 일방적이라는 거지요. 아직도 학습이 수동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토론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끔 세심히 준비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 거. 저는 아이들이 옳은 것을 찾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먼저 가르쳐 주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촉진자가 되어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선생님들이 먼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죽음 교육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 지금 우리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것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죽음 교육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오랜 시간 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삶의 경험에서 나온 아주 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마다 사생관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이런 교육들이 선생님께서 죽음 교육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죽음 교육을 의도된 과목으로서의 죽음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교육은 특히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을
공교육이나 사회가 해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면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에서 삶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데 부모가 사생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장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아직 돼 있지 않는 그런 세대들은 약간의 교육을 좀 아주 자연스럽게 일방적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대화가 나눠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까리타스 수녀님 나와 계신가요? 아직 부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까리타스 수녀님께서 오늘 대만의 사례를 들려주시기로 했는데 차가 많이 막히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 박경숙 선생님께 어릴 때부터 하는 죽음 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나고 지영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이미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 혹시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 지은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계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풍성한 그 의견들이 제시되도록 선생님께서 참 좋은 그 사회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뭐 어차피 어린이 주도의 공청회였고요. 또 코멘트도 들었지만 저희 끝나기 전에 짧게나마 혹시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고 예. 싶은데요. 네.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부 어린이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고 초탈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해줘서 희망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른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뭐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아주 대범한 자세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정작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말기암 진단 받으면은 그런 대범한 자세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도 한 분이 있었고요. 그게 그 사람이 죽음 따위 전혀 두렵지 않다 할 때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죽음이 되면 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연수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교실에 앉아서 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죽음에 맞부닥칠 때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죽음이라든가 이럴 때 부모나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게 그런 연수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물어볼 때 이 조그만 게 이상한 거 물어본다고 야단을 친다든가 또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그러고는 정녕 얘기 안 해주는 부모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런 게 하나의 연수교육이 돼서 그런 게 꾸준하게 이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짧게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데요. 네, 오늘 그 서준 학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정말 고맙고 어린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배울 게 많다는 점을 오늘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내려놓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예고되지 않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어떤 질문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린아이들로서는 조금 더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지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친구들이 우리들한테 기성세대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단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혹시나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없을까? 라고 물어봐서 그 친구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질문할 시간을 정말 안 줬군요. 예. 다음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그 시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코멘트가 없는 걸로 알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의 2시간 긴 시간인데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2주 후에 7월 28일 날 마지막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까지 4차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되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관심사를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듣고 느꼈고 깨달은 것을 실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실천하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실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오신 분들 다시 꼭 나와주셔갖고 그때는 이제 저희 어른들만의 세션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이, 안녕.